그 2009년 5월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정민아 씨가 요즘 뭐 하고 지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음악 다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막 이럴 때였었는데 정민아 씨하고 그 홍대에 있는 떡삼시대 예, 떡삼시대에서 같이 떡에 삼겹살을 이렇게 싸먹으면서 음악 다큐를 미나 씨를 주인공으로 해서 음악 다큐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저희가 지금 연초부터 이제 여름에 버스킹 투어를 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럼 그때 같이 다니면서 찍으면 되겠군요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찍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연도를 들어갔을 때 현모 씨의 외갓집이 있는 연도를 들어갔을 때 이제 그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고 그 다음 여정이 공교롭게도 광주였어요. 그래서 광주를 넘어가는데 전직 대통령이 한 해에 두 분이 돌아가신 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좀 안 좋은 일로 자살을 하셨고 그리고 한 분은 어쨌건 천명을 다하셔서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제 나름의 그 추모하라는 의미를 담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인서트 되어 있는 그 용산 남일당 그 150일 추모 기념 공연, 추모 공연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정확히 지금도 기억하는데 6월 13일, 2009년 6월 13일 저희 정민아 씨 다큐를 처음 찍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첫 회였었는데 정민아 씨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공연들에 상당히는 아니고 많이 이제 초청을 받으셨었고 그래서 그런 공연에 흔쾌히 나가서 해주시던 때였고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상여소리를 깔았는데요. 그 상여소리 자체가 정민아 씨가 그때 목을 풀 때 자주 하던 그런 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나 씨도 당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그러한 추모의 뜻을 담고 싶어서 그래서 넣게 되었습니다. 예. 찍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어떤 세팅된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14박 15일 동안 길거리에서 그 공연팀이 딱 여기서 하겠습니다 라고 자리를 터면 카메라 2대가 이렇게 딱 여기 어디가 잘 나올까를 해서 딱딱 잡아야 되는데 그 청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하는데 촬영팀이 총 5명이었는데 정말 따라다니면서 그 장비들 이구 지구 막 쫓아가가지고 또 다리 딱 내려가지고 찍고 그리고 제가 스타일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는데 제가 촬영팀에 주문했던 게 그냥 저기 거리 공연은 좀 픽스로 놓고 가지 말고 좀 다리 위에 올리더라도 좀 뭐랄까 좀 역동적인 화면을 좀 잡아달라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픽스로 놓고선 그냥 계속 찍으면 그들이 되게 편할 텐데 계속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 역동적인 화면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14박 15일 내내 그러한 피로도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인적 구성은 촬영팀은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는데 A캠 1명, B캠 1명, 그리고 촬영 조수 1명,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운전하고 이런 일을 봐줄 제작 실장 해서 5명이서 돌았는데 만약에 저한테 똑같은 일을 2번 하라고 하면 그때는 한 15명은 데리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요. 재밌는 에피소드라면은 많이 담아놔서 그 미나 씨 프라이드가 사실은 미나 씨 오빠 차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 차밖에 대안이 없어서 프라이드를 끌고 갔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그게 자꾸 이제 말썽을 일으켜서 폐차 직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기서 보신 뭐 갑자기 트렁크가 열려가지고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범퍼가 거의 떨어져가지고 바퀴에 막 쓸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고 아무튼 14박 15일을 거리 공연을 팔로우 한다는 게
그냥 세팅된 환경이 아니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밴드는 제가 지금은 또 멤버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또 거의 계속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고, 아까 나왔던 현모, 젬베 치는 현모하고 베이스 치는 재훈이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 일정 되는 대로 와서 같이 버스킹을 같이 해줬었고요.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사실 이제 버스킹을 우리끼리 하자고 계획을 했을 때는 촬영팀을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막 서로 미안해했던 부분인데, 우리의 입장에선 카메라가 숨어야 되고, 카메라가 있으면 뭘 찍는 줄 알고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카메라는 또 좋은 자리에서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이렇게 좀 숨어 있어야 되고, 서로가 그랬던 부분이 되게 조율하면서도 되게 그랬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의 흐름상 한 번 정도는 싸웠어야 되는데, 친목도가 너무 좋아갖고 그렇게 힘든데, 이제 힘들 때마다 우리는 거의 이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밤을 지새면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술 마셔서 또 힘들고, 그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됐던 게 생각이 나네요. 피곤했던 거. 여름이라서 되게 더웠고 그런 게 힘들었지. 작곡법을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돈으로 내서 EP 앨범을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네오뮤직과 같이 해가지고 컨텐츠 진흥기금을 받아서 만들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집 앨범 이번에 나온 것도 스스로 만들었고, 그래서 정민아 씨의 이야기가, 정민아 씨는 그냥 쉽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일을 혼자 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는 분들한테 열심히 하다 보면 대놓고 영화 속에 드러내서, 다큐 속에 드러내서 그런 인터뷰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쭉 보고 나면 스스로 하는 정민아라는 뮤지션, 그리고 본인도 좀 보시는 관객분들도 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정민아 씨의 음악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당장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응원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여주잖아요. 여주.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원탑 여주. 여기 멘트 쳐도 안 웃으시나? 괜찮아요. 이거 원래 상관은 없어서. 하여튼 일단은 제 음악이 제일 잘 들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저의 이미지가 되게 여러분들께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천재가 아니어도 이렇게 즐겁고, 그리고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배를 마시면서 막 아둥바둥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저는 여유롭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니겠지만 심리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런 게 저는 지금 훨씬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같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세 가지를 하는 그렇죠. 네. 거리 공연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로망이 있었고요. 거리 공연 해야지. 그 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혼자 나가서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음향기기 없이 그냥 잔디밭 같은 데 앉아서 약간 혼자 연습하듯이 했던 적은 있는데요. 그렇게 대놓고 밴드 같이 데리고 앰프 놓고 했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사실 가야금으로 밖에 나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버스킹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잡아서 나갔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란 셔츠. 네, 노란 셔츠의 사나이는 제가 사실은 공연을 하다가 앵콜곡으로 항상 준비했던 곡이에요. 바다비 같은 데서 공연을 할 때 마지막 곡 끝나고 앵콜이 나오면은 딱 이렇게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딱 노란 하면은 호응이 딱 좋으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더 흥겹게 좀 유도하고 싶어서 했던 노래가 노란 셔츠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든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예. 무엇이 되어 저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곡이고 가장 정민아의 색깔이 잘 나타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어떤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을 게 없잖아요. 모든 곡에 대한 애착이 다 있지만 무엇이 되어가 아무래도 초창기에 정민아 색깔을 잡아줬던 큰 의미가 있었던 곡이라서 큰 제가 애착이 가고요. 지금은 이제 3집에 대한 애착이 아주 큽니다. 네, 제 돈으로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3집에 있는 전곡이 다 애착이 가네요. 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쯤엔 락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드락을 많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약간 그때 제가 들었던 어떤 동호회가 헤드뱅어스라고 헤드뱅잉하는 동호회가 있거든요. 가서 헤드뱅잉 같은 거 경연대회하고 그래요. 지금 그 다음날 목 뒤에 디스크 생기고. 근데 정말 락킹한 음악을 많이 들었어서 예전에는 어렸을 땐 뭐 레드 칠리 페퍼스나 뭐 RATM, 판테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어떤 로망 같은 게 있었고 그러다가 약간 좀 전환점이 됐던 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보고 그때 그 음악 다큐도 보고 저런 델가가 사실은 그게 딱히 뭐 말하자면 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구두 닦기도 하고 있고 청소부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어서 그 뒤로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음악을 아주 사랑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가 아주 그러니까 지금 한예종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엄마 오셨네. 네, 그 원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주 존경하는 뮤지션이고요. 예, 사실은 그게 박사랑 조금 어긋나거나 하여튼 이게 가야금을 같이 연주하면서 한다는 게 약간은 에러가 있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입체적인데 가야금은 이제 평면적이니까 그래서 좀 연습을 더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같이 한다는 게 확실히 신경 쓰이긴 하고 그래서 노래 연습에 대한 집중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지금도 항상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9년 5월 달에 떡삼시대에서 만나서 6월 13일에 첫 촬영해서 2010년 4월 20 며칠이 단독 공연이었죠? 10 며칠, 4월 10 며칠. 4월 13일인가 23일인가가 단독 공연이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편집도 상당히 오래 한 거죠. 그러니까 촬영 1년, 편집 1년에서 2년 만에 만들었는데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고 좀 힘을 얻고 응원가를 좀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너무 심각하지 않지만 너무 심각하지 않게 그리고 즐겁게 보고 나가셨으면 그게 관객분들한테 드리는 저의 바람이고요.